기주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알으셔야 돼. 뭐냐면 목화진딧물은 오이고추. 그다음에 5월, 10월이고 주요 가해충은 무궁화, 석류나무 뭐 이렇게 돼 있죠. 복숭아 중요하죠. 이거 복숭아 빼중 압작진딧물 나도 바랑이세 사사기옥 진딧물 쑥 외줄면충 대나무 조팝나무 진딧물 명제나무 귤나무 일본 납작진딧물 조리대 이대 검은 베네줄면충 벽과 식물 복숭아 복숭아 가루진딧물 억새 갈대 번잎폭 진딧물 쑥 전번에 대나무가 났었어요. 그죠? 외줄면충 중간기준은 대나무 이렇게 뭐지 풀이나 이런 거 작물에 갔다가 나무로 갔다 이렇게 가요. 왔다 갔다 한다고 진딧물들이. 그래서 이게 중간 기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중간 기주 왔다 갔다 하는 거. 체류가 이렇게 된다. 풀하고 나무하고 간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사사키옥 진딧물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벚나무가 쑥이다. 외줄면충은 느티나무, 대나무다. 이런 거 갖고 가다 나죠. 그 다음에 검은 베네줄면충 이런 거 느릅나무하고 벽과다. 요 중에서 날 가능성이 있겠죠. 한두 문제. 소나무에 많이 나오는 그 목화진딧물입니다. 소나무는 앞으로는 잘 안 봐요. 응? 뭐지 소나무 왕진물이다. 있잖아. 아니 여기 없잖아. 여기 없는데 소나무는 집에 소나무 왕진딧물 소나무는 소나무만 있지 않나요? 모르겠네. 어떻게 어디까지 술로 어디로 가나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그것도 궁금하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거기 가셔서 후장하다 말았는데 후장에는 그 이제 소화 효수가 있다. 72쪽 그 배설계 위에 보면은 뭐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제, 글루코시다제, 그다음에 지방 분해 요소로는 나파제 이런 게 있다. 단백질 분해 요소로는 뭐 엔도펩티다제, 펩티드 말단 요소인 엑소펩티다제 이렇게 아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후장에 있다는 얘기죠. 후장 순서는 회장, 결장, 직장 이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회장, 결장, 직장 세 부분은 순서가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는 말피기 기관이에요. 말피기 기관은 뭐 계속 강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후장 맨 끝에 있는데 준장하고 후장 그 사이에 있는데 이건 약간 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설계 일종인데 73쪽에 보면은 이제 요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요. 알란토인, 그다음에 알란토산 이런 거로 이제 배설. 우리도 오줌 이렇게 넣잖아요. 이런 걸 이런 요산으로 이제 분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오줌이 요산으로 돼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말피 기관입니다. 이건 이제 삼투압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투 조절은 생리할 때 그 공변세포 증산할 때 하는 것처럼 느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기공이 열리기 위해서 칼륨 같은 거를 이제 빨아들이고 그러면 요 세포가 이제 팽팽해지겠죠. 그러면서 뭐 염류 농도라든가 수분 조절을 여기서 말피기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분과 이온류의 재흡수가 일어나요. 말피기 기관에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방체가 있습니다. 73쪽 중간에 지방체라는 건 몸 전체를 생각하면 돼. 곤충 몸 전체. 거기에는 이제 뭐 피도 흐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지방체가 있는데 이게 다 사람의 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양분 같은 것도 저장하고 또 이 저장했던 거를 뭐 탈피하거나 뭐 이렇게 굶을 때 이제 그거 쓰잖아요.
탈피할 때 휴면 중에 이제 감소하겠죠. 줄어들고. 성숙할 때라든지 탈피할 때 휴면 기간에 이제 감소한다. 지방체는 아주 중요하니까 말피 기관이 자주 나오는 것도 있고 지방체도 많이 나요. 식균 작용도 한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식균 작용. 되풀이되는 건데 74쪽에 보시면 이제 공생균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기생에서 사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곤충에는. 곤충 중에는 미생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방성균인 액티노마이체스는 곤충의 알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서 수용성 비타민류와 필수 아미노산 등을 기주에게 공급한다. 이들 공생 미생물은 이제 같이 저기 하는 거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방성균은 뭐야? 알을 통해서 뭐 비타민 이런 것도 이제 저기라나요.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공생균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곤충이 뭐 세포 덩어리로 이제 이거를 그 속에서 이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톱, 가슴, 머리, 대장, 가루, 게, 나무좀, 쌀, 바구미 등의 딱정벌레과 노림종에서 가장 잘 발달했다. 공생균이 있다는 거죠. 곤충에도. 기생하는 게 많지만은 공생하는 균 알아두셔야 되겠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진딧물상과의 곤충은 복부에 긴 공생균 기관을 갖고 있다. 기관 자체를 갖고 있고 깍지벌류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루이에서는 구형이다. 이 기관 자체가 있다는 얘기죠. 액티노마이체스 꼭 방성균입니다. 알아두시고 호흡기관, 기문, 기관 이런 게 있고 읽어보세요. 기문은 어디 있어요? 배에 있죠. 배에. 각 쌍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10쌍이 되겠죠. 그래서 기관은 75쪽 그림을 한번 보셔요. 기문이 있고 뭐 기방 있고 뭐 그 기관 안에 뭐 기저막 뭐 그 구성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기관 소지 뭐 이런 모양 있고. 순환계 넘어가겠습니다. 순환계는 뭐 개방 순환계다. 절지동물군 다 개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개방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핏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사람은 그런 폐쇄 있잖아요. 폐쇄 순환계인데 곤충은 그냥 그 몸 자체로 스며드는 거예요. 핏줄 없이. 그걸 개방 순환계라고 해요. 절지동물들은 전부 다 개방 순환계다. 그 다음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은 있겠죠. 피 내뿜는 그런 심장이 있고 대동맥 관만 있어요. 그래서 그 등 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뿜는 거죠. 그래서 76쪽에 보면 등혈관이라고 있습니다. 등혈관. 그 대동맥,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머리 쪽으로 이제 피를 뿜어내요. 그러면 몸 전체로 이제 퍼져나가서 몸에 그냥 흘러다니다가 다시 심장 쪽으로 빨아들여서 다시 뿜고 이런 게 이제 그 등혈관 이렇게 표시를 해요. 등혈관. 그 다음에 뭐 심장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부속 박동기관이 있다. 부속 박동기관. 역류되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속 박동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곤충의 혈액은 최적의 15에서 75 많죠. 사람도 많죠. 혈액 분포가. 근데 혈장하고 혈구세포로 돼 있어요. 혈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77쪽에 보시면 넷째 줄 혈장의 기능은 수분의 보존, 양분의 저장, 영양물질과 호르몬의 운반 이런 거를 관여를 하고요. 혈구 있어요. 혈구는 중배엽에서 발생해서 혈구라는 게 뭐예요? 백혈구, 적혈구를 생각하시면 식균작용을 하겠죠.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혈구는 뭐 여기 생김새가 6가지로 되어 있고 혈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식균작용이다. 소형의 고체를 삼킨다. 식균작용하니까 피가 이렇게 그 혈구가 둘러싸갖고 삼켜요.
그래서 그거를 식균 작용이라고 해요. 혈액의 순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심장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심장에 있는 중심이 된 그 근육들이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78쪽 보시면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몸이라고 윗부분이 이제 머리 쪽이라고 생각하고 윗부분은 머리고 이게 등이라고 생각해요. 곤충의 등이에요. 등 쪽에 이제 저기가 심장하고 이런 게 붙어 있죠. 그러고 이제 그 앞쪽으로 이제 피를 쫙 화살표 모양으로 해서 머리 쪽으로 뿜어서 이제 대동맥 걸쳐서 몸 쪽으로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혈액이.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뿜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곤충의 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날개로 간 혈액은 어때요? 아까 심액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혈액이 간다고 그랬죠. 날개로 간 혈액은 심액의 내벽과 심액 안에 있는 기관 사이를 통해 날개 속을 순환한다. 혈액이 날개로 갈 때는 날개의 전연부를 통하고 돌아올 때는 어디로요? 두년부로 돌아온다. 아까 맨 위를 전연부라고 그랬어요. 그죠? 맨 밑에 거를 두년부라고 그랬어요. 중요하죠. 이번에 신분 남지 않나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가 날개에 대해서 이거 나왔다고 그러던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앞서니까. 날개 피의 흐름. 전연부를 통해서 두년부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전연맥은 어디 있어요? 62쪽 다시 펴보세요. 전연맥은 맨 위에 C잖아요. 그죠? C가 62쪽 맨 위에 있는 게 C가 전연맥이죠. 맨 바깥에 C 이게 날개를 보시면 이게 전연맥이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요? 두년맥으로 들어온다. 두년맥은 어디예요? A1, A2 뭐 이런 게 저기잖아요. 각 구맥 뒤에 분지되어 있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 바깥으로 돌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전연맥을 통해서 피도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날개를 돌아서 통해서 돌아온다. 전연부를 통해서 진행한다. 그 다음에 이때 혈액순환은 아까 부속 박동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다리의 혈액순환도 다리의 기부에 있는 부속 박동기관에 의하고 다리의 운동이 이를 도우며 다리에는 뭐가 있어요? 경막이 있다. 78쪽 하는 거예요, 지금. 78쪽 그림 옆에. 그 다음에 이제 광선이라든가 이게 혈액이 흐르는 데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면 광선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알라타체라고 있어요. 유약 호르몬이라든가 뇌간부의 분비작용 이런 거 뇌에서 나는 이제 분비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그 신경 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이것도 신경 물질인데서도 영향을 받는다. 피의 혈액 순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생식계 아까 그림 봤어요. 79쪽 보면 좀 비교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저장남샘은 두 개 다 있다. 그 다음에 암컷은 난소, 소관, 저장남샘 그림 보는 거예요. 지금 79쪽 어디요? 왼쪽을 보고 있어요. 난소, 소관, 부속샘도 똑같이 있죠. 정자나 남자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참. 부속샘 똑같이 있고 저장남샘도 똑같고 저장남샘 있고 저장이 있고 구분할 수 있어요. 저장남 대 저장. 그 다음에 중앙수련관 생식국 부속샘은 다 있고 비교를 하실 수 있고요.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신경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경계는 중앙, 내장, 주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중앙은 뭐예요? 우리 머릿속을 생각하면 돼요. 그죠? 머리에 이제 신경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전대뇌가 있으면 머리 중에서 전대뇌가 있는데 앞에 있는 시신경 중대뇌는 더듬이 지금 80쪽 중간 하고 있어요.
중대내에서 뭐를 다 관장해요? 더듬이. 후대내는요? 윗입술과 전이. 아까 뭐 입술 잘 알아두라고 그랬잖아. 입틀. 그죠? 윗입술하고 전장에 있는 전이는 후대내가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큰 틀,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은 어디요? 식도하 신경절에서 담당하는 거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중앙신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뇌는 뭐가 있어요?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 식도하 신경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담당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내장신경계는 그 말 그대로 아까 전이신경계 위에 된 거 복면내장 뭐 그런 거 하는 거고, 장 내분비 기관이라든 생식하고 호흡이 이제 내장기관이에요. 그죠? 내분비, 생식, 호흡, 내장. 그 다음에 주변 있어요. 주변. 말초신경은 이제 중앙신경계와 내장신경계를 좌우로 뻗어서 연결해 주는 거. 운동뉴런, 감각뉴런이 포함된다. 주변 신경계로 되는 거고요. 내분비에는 이제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내뿜는 거죠. 호르몬은 80쪽 내분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경 혈액기관 신호를 이제 주고받는 거고, 신경 분비세포 뭐 이제 그런 세포 내부기관 이런 게 이제 하는데, 주로 난소와 정소, 지방체, 소화기관의 일부를 포함한 몸의 많은 기관에서 호르몬을 생성한다. 어디서요? 난소와 정소, 지방체, 소화기관의 일부를 포함한 몸의 많은 기관에서 생성한다. 호르몬은 어떻게 해요? 항상성을 유지하고 행동을 조정하고 생장과 발육하고 기타 생리적 활동을 발육하는데 내분비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있어요? 앞가슴살, 스테로이드 액티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액티손, 스테로이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탈피 호르몬. 네? 그 다음에 액디라는 게 있어요. 액디가 이제 탈피라는 뜻이고요. 카디아카체가 있습니다. 카디아카체는 그냥 신호 증폭기 중간에 있어갖고, 카디아카체는 이제 아까 쓴 뭐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자극을 받으려면 뇌에서 이제 이제 신호를 주면 여기 카디아카체에서 신호를 증폭한다는 얘기예요. 알라타체, 이게 성숙을 하는 호르몬을 유약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알라타체는 유약 호르몬, 성숙할 때. 그래서 뇌의 신경분비 세포는 유충이나 약충 연기 동안 유약 호르몬을 생산하도록 자극하고, 성충기로 전환하는 동안 억제하고, 성충이 생식기를 준비할 때 재활성하도록 알라타체의 활성을 조절한다. 성충에서 유약 호르몬 아래서의 난한 축적, 부속샘의 활동 조절, 페로몬 생성 등에 관여한다. 알라타는 성숙에 관화된 거예요. 이게 어렵게 내면 이제 이걸 갖고 막 어렵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돼요. 역할하는 거 이제 성숙과 관계된 게 알라타체, 유약 호르몬이다. 신경 분비 세포가 있어요. 곤충의 뇌에서 중앙과 옆쪽에 모여 있다. 그래서 호르몬의 저분자량의 단백질이며 신경 펩타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뇌 탈피 후에는 뭐 경화 호르몬이라든가 삼탑 조절에 관련 이뇨 호르몬, 알라타체 자극 호르몬 등이 신경 분비 세포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외분비계가 있습니다. 외분비계는 바쁘고 뿜어내는 거죠. 지금은 좀 호르몬이니까 안에서만 작동을 하는데 밖으로 뿜어내는 물질들이 있어요. 페로몬하고 이제 엘러로퍼시라는 게 있어요. 이종 간의 통신 물질이라고 해서 페로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계속 나와. 이거 안 나올 데가 없어. 그죠? 페로몬은 동일종의 한 개체가 다른 개체한테 하는 거예요. 동일종에서 일어난다. 성페로몬이 있다. 암컷이 또는 수컷이 유인하는 거죠. 이게
몇 개의 특정한 물질로 혼합되어 종특이성을 나타낸다. 종특이성이란 게 중요해요. 종특이성. 그 다음에 이거 호르몬이 몇 가지 물질로 저기 됐는데 이거 방제용으로 쓰잖아요. 페로몬을. 그럴 때는 이 몇 가지 물질로 된 걸 다 쓰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만 써도 페로몬이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성페로몬. 뭐 5가지다. 그럼 5가지만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지.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있어도 페로몬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집합 호르몬이 있습니다. 뭐 암수가 이제 서로 교미할 때 모이게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먹이 같은 거 발견했을 때 막 사회성 유지하는 데가 집합 호르몬이고, 분산 호르몬은 뭐예요? 흩어져라. 알을 낳아야 되는데 한 군데서 나면은 서로 아까처럼 뭐 이제 서로 먹는 거 갖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알을 낳지 못하게 하는 거 뭐예요? 알하고 관계된다. 그러면 뭐예요? 분산 호르몬 되는 거죠. 산란시 이렇게 하면. 길잡이 호르몬은 뭐 개미에서 이제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길잡이. 경보 피하라고 어디서 나타나냐? 이제 사회성 곤충이나 뿔매미 진딧물에서 나타나고, 속도가 빠르죠. 방향성 물질의 속도가 빨리 퍼진다. 경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빠른 게 뭐예요? 경보. 뭐 속도 물어볼 수 있고, 아까 알 같은 거 날 때 분산하는 거 이렇게.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거 이제 지금부터는 다 모든 게 다 공부 방법이 그래요. 위에만 읽는 게 아니야. 밑에 있는 세부적인 거를 의미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뜻까지 알아두셔야 돼. 아까 얘기했지. 성호페르몬. 다른 책 넘기다 보면 성페로몬에 대한 게 나와. 저거 분자 물질로도 저기를 유인할 수 있게 만든 게 성페로몬 유인 물질이다. 속도가 제일 빠른 호르몬은 뭐냐? 경보다. 뭐 알 날 때는 뭐 하냐? 분산. 뭐 이런 거를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종 간의 통신 물질이 있습니다. 다른 물질한테 뿜어내는 거죠. 못하게. 이거는 개체 간의 성장, 생존, 번식에 영향을 주는 타감 물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카이로몬이 있습니다. 다른 종한테 이제 내뿜는 건데, 이거는 수신자가 받는 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84쪽 위에 그 예를 들어놨죠. 기생벌이나 기생파리. 이게 기주가 내뿜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게 자기 몸속에 기생벌이나 기생파리를 들여오는 거지. 그러니까 숙주의 그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카이로몬이에요. 이런 거는. 수신자가 유리한 거. 저는 카수라고 했어요. 가수가 아니고 카수. 수신자가 유리해. 그러면 기생벌과 기생파리. 알로몬은 뭐예요? 방어물질, 알방 이렇게 생각해. 방어물질이다. 방어물질이다. 분비자한테는 좋은 거죠. 그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감지자한테는 나쁜 물질을 부으니까 식물이 분비하는 방어물질이 이렇게 속한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담흑 부전나비의 유충은 일본 왕개미를 깨워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유도하는 화합물을 생산한다. 이들 유충은 개물 동지로 옮겨져 개미 유충들 사이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애매하죠. 근데 시놈은 도움이 다 양쪽 다 되는 거예요. 시놈. 분비자나 감지자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걸 시놈은. 그래서 이제 나방 유충이 뭐 이렇게 서로 기생하게, 서로 발신자 유충하고 기생벌하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시노몬.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된다. 시노몬. 또 이제 왜 분비샘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왁스샘, 렉샘, 머리샘, 큰 떡샘, 작은 떡샘, 아랫입술샘, 실샘, 방어샘, 유인샘, 독샘 뭐 이런 게 있어요. 각각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렉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왁스샘은 좀 아시겠죠? 왁스샘은 진딧물 암흑에서 발달하며 단세포에서는 또는 다세포샘으로 특히 깍지벌레상에서 잘 발달한다.
깍지벌레가 어떻게 해요? 분비물질 막 내뿜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왁스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에 났던 것 같아요. 진딧물 상에서 이 왁스를 분비하는 진딧물이 있어요. 진딧물은 왁스를 배출해 안 해요. 안 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는 게 있다고 시험에 났어요. 요번에. 그죠? 제가 여기 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시죠. 답은 복숭아 가루 진딧물이에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2번, 3번 문제가 그거예요. 예문이 어떻게 나왔냐? 제가 저 유튜브 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해설을 해놨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자두나무, 매실나무 등의 가지나 줄기에 난 울퉁불퉁한 사이에서 알로 월동한다. 진딧물은 다 월동해요. 그죠? 알로.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 찾을 수가 없어. 진딧물로 예문이 나왔으니까 다 똑같은 거고, 알에서 깨어난 간모는 늦가을까지 단위 생식을 하며 연 10여 차례 발생한다. 니은도 다 똑같은 진딧물의 생활세. 그죠? 그런데 3번에 가서 뭐냐면 유충은 연한 초록색의 밀랍 가루로 덮여 있다. 진딧물은 깍지벌레처럼 왁스를 분비를 안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1번 복숭아 가루 진딧물은 이제 분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딧물을 공통적인 거를 아까 방식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진딧물 생활살은 다 똑같아. 그 중에서 특이한 것만 애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가루,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여기 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맞췄을 거라고. 센스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제 못 맞춘 거지. 사실. 책에도 네? 복숭아 가루 진딧물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아까 그거 때문에 그래? 잠깐 나온 거. 생활사 같은 데가 없는데 아예. 뭐가? 복숭아 가루 진딧물이라는 그 자체가. 아, 그러니까 가루를 덮어 이제 진딧물 중에서도 왁스를 분배하는 게 가루 진딧물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딧물을 이제 공통적인 그 저런 거를 뭐 암컷 단위로 생식한다, 뭐 단위 생식으로 한다, 알로 월동한다, 이런 거는 공통적인 건 진딧물로 공부를 하고, 특별한 가루 이거는 따로 외워야지. 특이하잖아, 그죠? 다른 공통점이 없다는 얘기지. 여기 없나요? 예, 있을 거예요. 이거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책 보고 보곤 했거든요, 이거. 281. 복숭아 가루 진딧물 282쪽에 봐요. 똑같아. 이거는 이제 내가 보고 계속 보고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을음병 유발한다 뭐 이런 것도 하고, 황록색의 하얀색 밀랍가루에 덮여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뭐 붉은 테두리 이런 거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붉은 테두리도 중요한 게 있네. 중간 기지 벽과 식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공동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공통적인 것만 적어놓고 있다가 특이한 것만 하는 거야. 진딧물 중에서 이렇다. 예. 그런 거를 골라내셔야 돼. 월동하는 것도 그래요. 깍지벌레는 다 성충이다. 그런데 안 되는 것만 외우셔야지. 뭐 알루다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특이한 것들만 외우시란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깍지벌레도 뭐 이동하는 거 2대 때 나왔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 성충되는 게. 그럼 거기도 이거 여기에 다 나와요. 여기 책에. 이 책에도 다 나온다니. 그 다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왁스를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진딧물 아니라 깍지벌레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고, 렉셈이라는 건 뭐예요? 체벽에 색깔을 하는 거예요. 색깔을 칠하는 걸. 84쪽 렉셈 하는 거예요. 색소, 납, 단백질 이런 물질이 들어있어요. 렉셈. 머리샘을 나타내는 곤충은 뭐 흰개미류가 그렇게 된대요. 이마샘에서 뭐 더듬이에서 뭐가 분비샘이 난다. 큰떡샘 같은 건 뭐예요? 큰떡샘 아까 뭐랬어요? 윗입술 밑에가 옆에가 큰떡샘이라고 그랬잖아요. 큰떡샘에는 침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수화를 입으로 뜯을 때 이제 타는 거죠. 작은 턱샘은 뭐 유충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아랫입술은
침샘이 한 쌍 있다. 아랫입. 우리도 침, 입 저기에서 막 나오잖아요. 침이. 그런 내용이 쭉 있고요. 실샘은 뭐예요? 아까 그 누에 같은 거는 저기를 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뭐 실샘이라고 그래요. 실샘. 누에 나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는데 잠깐. 그러면 나방은 전부 다 그 실을 만들어내죠. 그죠? 나방 종류는. 그죠? 번데기로 되려고 그럴 때. 그게 실샘이에요. 거기 보면 딱정벌레도 그렇다네요. 딱정벌레와 풀잠자루의 실은 말피기관에서 분비된다. 중요하죠. 딱정벌레 유충하고 풀잠자루 유충. 나머지 뭐 나비목 같은 거는 어디서 해요? 실샘이 있어요. 그죠? 곤충의 실은 어디서 해서? 1번 큰 턱, 2번 작은 턱, 아랫입술. 어디서 해요? 실샘은 어디서 만들어내요? 누에가 고치를 만들 때 어디서 아랫입술이라고 나와 있잖아. 아랫입술에서 분비를 한다. 아까 뿔관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뿔관은 뭐를 해요? 감로를 하잖아요. 그건 항문 있는데, 생식기관 있는 데서 내뿜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 중요한 것들, 뭐라 그러지? 그런 거. 방어샘은 어디에 있어요? 체표에 있다고 그랬어요. 체표가 어디예요? 아까 저기 외골격 할 때 있잖아요. 진피. 그렇죠. 진피. 진피. 예. 표피라는 게, 체벽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체표 있죠. 이거 체벽. 이게 50쪽 한 게 이게 다 체벽이에요. 외골격이 있는데. 외표피, 원표피, 진피, 기저막 이거를 체표라고 그래요. 체표라고도 하고 체벽이라고 해도 외골격이라고 하요. 이런 데서 이제 내뿜는 거예요. 악취 같은 거. 그 다음에 노린재에서 그 향기 같은 거 내는 거 있죠. 이거는 복부 등에 있는 향기샘에서 낸다. 그런 것도 있고 유인샘도 있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쭉 독샘이 있다. 독샘은 그 벌이 이제 쏠 때 무슨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무슨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벌독은 멜리틴이죠. 독샘. 산란관에 있는 꽁무니에 있었는 되잖아요. 이거 산란관이라고 해요. 그 지금 독샘하고 있어요. 독샘. 거기서 이제 뿜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작이 그 곤충의 알, 그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번에 났죠. 이거 배작 선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증인이 있으니까 여기 좋으네. 이게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이거 꼭 난다. 근데 요번에 이제 한 번 났으니까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어요. 88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알이에요, 알. 곤충의 알이거든요. 88쪽 밑에. 이제 이게 알이 이제 좀 커지는 거 이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처음에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가 외배엽이라고 그래요. 외배엽. 바깥에 있는 세포. 이거 둥글게 쳐 있는 세포 있잖아요. 이거 둥근 게 외배엽이에요. 외배엽에서 뭐 표피라든가 우리 피부, 그다음에 곤충의 표피, 그다음에 외분비샘, 뇌, 신경계, 감각, 전장, 후장, 호흡계, 외부 생식계. 요거는 바깥에 요게 A처럼 생긴 그 바깥에서 생기는 게 외배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함몰이대, B 같은 경우는 함몰이대. 거기서 생긴 게 뭐예요? 중배엽이지. 그 함몰된 부분에서 생긴 게 뭐가 있어요? 심장, 혈액, 순환계, 근육, 내분비, 지방체, 생식선, 요런 게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 그죠? 바깥에 우리 피부 같은 거, 이게 외배엽 알 바깥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세포가 이게 커가면서, 그럼 함몰되면서 중앙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배엽에서 생 거는 뭐냐면 89쪽 이렇게 다 생성이 돼서 어느 정도 몸틀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몸처럼 이렇게 생기잖아. 이제 곤충이
이제 알이 이렇게 바뀌잖아.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알이 커지면서 사람 어느 정도 모양이 생기잖아. 그 맨 나중에 이 안 속에서 중장, 이게 이제 내배엽이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그게 중장이 생기는 거예요. 중장이 뭐예요? 전장, 중장, 후장 중에 그 소화기관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중장만 맨 나중에 이 내배엽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알이 변해서 중배엽을 만들어내고 중배엽이 좀 커져서 이제 곤충 모양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안에서 그 중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내배엽에서. 그러니까 애워두셔야 돼. 아니면 이해를 하시면 쉬워. 그렇지? 근데 억지로 애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중배엽은 당연히 저기 소화기관에서 중배엽을 생성하는 거고, 그 전장이나 후장은 외배에서 생성된다.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애우시면 돼. 계속 시간 내서 억지로 뭐 그렇게 뭐 앞자를 따서 애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감각적으로 뭐 피부는 표피는 바깥에 외배에서 생성되겠다. 아래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중요한 거고 90쪽은 탈피는 아까 했어요. 그죠? 탈피 진피에서 한다. 그죠? 진피에서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죠? 탈피 순서 1단계 표피층을 분리해요. 진피에서 오래된 거 바깥에 있는 외골격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진피세포에서 불활성 탈피액을 분비하고 세 번째로 새로운 외골격이 표피소층을 생산하고 탈피액을 항선해서 떨어뜨리고 이제 쓸 거는 5단계에서 내원 표피에서 소화 및 흡수를 하고 쓸 거는 이제 또 빨아들여요. 진피층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탈피를 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엔 굳혀갖고 딱딱하게 해서 경화를 한다. 이런 게 이제 순서예요.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다 애우려면 어떻게 해요? 애울 수가 없다. 진피에서 그런 현상을 한다. 진피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형성층 생각하시면 돼. 우리 그 생리 공부하실 때 그렇잖아요. 목부 생성하고 뭐 사부 생성하고 안으로 밀어낸 건 죽여버리고 또 바깥에 또 싸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거 표피도 진피세포가 형성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거 떨어뜨리고 새로운 거 분출해갖고 분비세포니까 진피세포가 분비할 수 있고 뭐 소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진피에서 이런 저기를 한다. 진피가 중심이 돼서 이런 현상을 거친다. 91쪽 아까 저기 했어요. 그 애벌레 모양. 그 맨 위에 애벌레 모양 91쪽 보시면 나비 유충형은 뭐예요? 배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죠? 나비 유충형. 배의 다리가 실제 다리는 아니지만 다리 기어다니잖아요. 애벌레 보시면 배추 애벌레. 이거를 나비모 유충이고 전부치형은 그냥 기다란 몸을 갖고 있어요. 풀잠자리 약간 무당벌레. 무당벌레도 이렇게 길어요. 애벌레가. 잘 못 보셨죠? 성충일 때는 동그랗지만은 애벌레일 때는 이렇게 길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기는 유충이다. 이거는 기는 유충 뭐예요? 무당벌레하고 풀잠자리. 군뱅이형은 또 뭐예요? 풍뎅이. 딱정벌레, 풍뎅이하고 솥동구리. 어릴 때 그 풍뎅이 애벌레 이런 거 많이 봤죠. 풍뎅이 같은 거 뭐 초가지붕에 이거 뭐 그 뭐 지붕 바꿀 때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애벌레. 방아벌레는 말 그대로 뱀처럼 이게 길어요. 길고 미끈한 원통, 뭐 다리는 매우 짧고. 방아벌레, 거저리류. 거저리류 먹어보셨나요? 왜 거저리라고 그래서 저기 하죠. 곤충 식용유 할 때 그랬어요. 지금 경기도 뭐 기술원 저 다녔었거든요. 그때 그때 건물 막 이제 그 식용 곤충 한다고 개업하는데 그때 이제 거저리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전에는 못 먹겠는데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소금 짭짤하게 간에 그러니까 거저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거저리가 있는데 진짜 되게 응? 겉절이? 거저리. 저기 뭐야 곤충에 곤충. 거저리 그러니까 길어 이렇게 길어갖고 이거 꺼먹어. 아니 꺼먹는 게 아니라 볶으면 되게 강같이 막. 응? 반질반질한 거. 반질반질해 그 약간 뭐라고 표시할까? 무슨 애벌레인데 약간
조금 딱딱한 아마 구수예요. 이게 방아벌레 그거 어릴 때가 이제 애벌레 때 이런 모양이에요. 방아벌레. 방아벌레. 그 다음에 구대이형이 있습니다. 이건 파리 집에 있을 때 이런 애벌레. 그 자세히 설명을 저기 해야 돼요. 설명을 잘 보시고 92쪽 아까 변태했어요. 그죠? 변태 다시 설명하면 수용이다, 대용이다 꼭 알아두셔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피용, 나용, 위용 그것만 외우시지 말고 특징을 그 중간에 뭐 수용은 꽁무니를 나무 잎사귀에 매달아 놓고 대용은 목을 매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랑나비, 흰나비, 부전나비 대용이라고 그래요. 대용. 피용 중에서 대용은 목을 거미줄로 묶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용은 이제 딱정벌레 풀잠자리 이거는 뭐야? 다 그대로 바깥에 다 부속지가 다 보여요. 머리 이런 게 보여요. 다 보이죠. 머리, 가슴, 배 이런 게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영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고 93쪽에 보면 타고난 행동이 있어요. 그죠? 타고났다는 건 뭐 유전이나 뭐 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동성이라든가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거 정의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완벽성이라. 예? 아 여기 93쪽 밑에 하는 거 타고난 행동. 예. 유전, 내인, 상동, 경직 이렇게 요런 내용. 완벽성까지 좀 알아두시고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반사 같은 게 있고죠. 정의 행동. 정의 행동에 뭐가 있어요? 걷기, 날기, 헤엄치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거잖아요. 외부 자극에 박응해서 뭐 저기를 해야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 무정의 운동이란 뭐 자극의 강동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운동 속도의 변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성이 있습니다. 주성 어떤 뭐 빛이라든가 뭐 방향 이런데 따라가는 거지. 주광성, 뭐 주지성, 불지성, 주촉성 이런 게 있는데 정의를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된 행동에 보면 비유전성, 외연성, 치환성, 적응성, 진보성 이런 거를 정의를 좀 알아두셔야. 관습화,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학습, 잔재학습, 각인 다 읽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큰 제목부터 생각하시고 거기에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서 각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인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생각하기에 머릿속에 각인됐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각인은 생명체의 초기와 결정적인 기간으로 알려진 짧은 시간 제약 속에서만 나타내는 특수한 경우에 프로그램화된 학습이다.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 동물은 자신의 집환경, 그러니까 기주식물의 맛이라든가 둥지의 냄새 등에서 독특한 자극에 지울 수 없는 기억을 얻는다. 이 기억은 평생 동안 유지되며 각인됐으니까 그죠? 나중에 필요할 때 재현된다. 예를 들어 과실파리 유충은 먹이와 맛과 냄새를 각인한다. 그렇죠. 파리들이 자꾸 냄새 맡는 건 뭐 때문에요? 각인이라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과일을 낳는데 파리들이 자꾸 들어와요. 아 이건 맛있다. 향기가 좋다. 이런 건 각인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뭐 잠재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읽어보시란 얘기고, 그 다음에 곤충의 의사소통 보시면 혈족이나 둥지의 짝을 인지한다. 맨 밑에 쪽. 그 다음에 이성을 찾아 확인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촉감 의사소통, 뭐 소리 의사소통. 시간 날 때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화학 의사소통 있죠. 화학 의사소통. 그래서 화학 의사소통은 화학 의사소통은 뭐예요? 이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 의사소통이란 곤충들끼리 이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화학으로 이제 그 물질 같은 걸 내뿜으면서 하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내용을 내가 하나만
설명하면 그 장점이 뭐예요? 환경적인 화학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장벽에 한정되지 않는다. 먼 거리에서 효과적이다. 낮이나 밤이나 효과적이다. 시각이나 청각 신호보다 오래 지속된다. 작은 양만 필요하기 때문에 대사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화학적 소통은 이게 곤충들이 서로 나눌 때 화학적 소통 이런 게 있는데 단점이 뭐예요? 정보량이 적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는 효과가 없다. 단점이 위쪽 효과가 없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조금씩 더 넓혀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105쪽에 출제됐던 걸 그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05쪽 밑에 보면 기생자에 대한 거 있대요. 우리 곤충의 속에서 자라고 있는 기생자가 많아요. 그죠? 1번 중복 기생자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포식 기생자의 기생자이다. 다른 포식 기생자의 기생자다. 포식하는 기생자의 기생이다. 예를 들어 배추 흰나비 유충의 포식 기생자인 배추나비 고치벌이 흰나비 유충의 이제 포식 기생자예요. 크면 잡아먹거든요. 그 안에 또 맵시벌이라는 게 있어. 리시비아 라나라는 기생이 있어. 중복이라고 그래. 기생하는데 또 기생을 하는 걸 뭐예요? 중복 기생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생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또 기생하고 있는 게 있다니. 내가 어떤 배추 흰나비에다 기생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기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크면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포식이 돼요. 이제 기생자지만 크면 먹어요. 나중에 1회 때 시험에 났던 거예요. 뭐냐면은 기생을 하면서 절대 잡아먹지 않아. 기생을 하면서 나중에 몸에서 크면은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저기 하는데 기생하다 살다 보면 원래 그 벌레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생해서 클 때. 그런데 이게 기생하는 게 죽을 때까지는 절대 저기를 죽지 않게끔 만들어. 기생하는 게 약었죠. 그죠? 이 뒤에 나와 있지. 이 책에 잘 읽어보면 그런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고. 아무튼 이제 기생하는 게 중복 기생자고 동종 기생자가 있어요. 한 종류의 구성원이 같은 종의 다른 구성원에 기생하는 종이다. 존벌의 일종인 엔카르시아 트리콜라에서 암컷은 가루이의 주요한 내부 포식 기생자로 발육하는 반면 수컷은 동종의 암컷을 포함한 가루 이외의 다른 포식 기생자의 중복 기생자로 발육한다.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그 다음에 유충 기생자가 있어요. 사회성 곤충의 둥지에 살며 어린 것들을 먹는 곤충이다. 이거는 쉽겠죠, 그죠? 사회성 곤충의 둥지에 살며 어린 것들을 먹는 기생자다. 그 다음에 사회성 기생자가 있어요. 사회성 곤충의 둥지에서 먹이나 다른 자원을 훔치는 곤충이다. 사회성 곤충의 둥지에서 먹이나 다른 자원을 훔치는 사회성 기생자, 유충 기생자, 동종 기생자, 중복 기생자. 판명하기 어렵죠. 자꾸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낫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아요? 기생자에 대한 거 있어요, 그죠? 그 얘기 여기 보고 내는 것 같은데 누가? 나왔던 건데 의미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의를. 근데 낫던 거라 또 나을까요? 기생설의 기생 양식. 기생부가 나긴 났는데. 1회 때도 한번 났었는데 그게.
여기 뒤에 나오는데 나중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5번인 것 같은데. 네? 5번. 5번 기생벌의 기생양식 뭐 이렇게 예. 공기생 나온 건데 공기생. 공기생? 공기생은 아까 했잖아요, 그죠? 공기생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공기생도 있었는데 아까 했어요. 일단 그렇고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뭐 곤충 분해자 곤충 분해자 이게 이제 뭐죠? 유기물을 이제 분해하는 게 곤충이 역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식물체를 먹는 곤충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거 아셔야 되겠어요, 그죠? 죽은 식물체를 먹는 곤충이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썩은 고기를 먹는 곤충이 있어요. 딱정벌레, 파리애벌레, 말벌, 개미, 진드기 등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의 배설물을 먹는 곤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솥동굴이라고 많이 해놨고, 예를 들어서 죽은 식물체를 먹는 뭐 곰팡이, 세균, 미생물의 인큐베이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있다. 분해자를 역할한다, 곤충이. 그 다음에 107쪽 곤충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2주, 요번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휴면은 1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1번, 2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주. 왜 2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기 먹다가 식량이 떨어지고 환경이 불량해지면 2주를 하죠. 1번, 천적으로부터 피신한다. 2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적으로부터 6가지가 있어요. 2번, 보다 유리한 양육 조건을 찾는다. 새끼를 키워야 되는데 좀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가야죠. 크려면. 그 다음에 3번, 경쟁을 감수하거나 과밀화를 경감한다. 그죠? 자기들끼리 같은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도 막 딴 데로 가고 만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4번, 이민도 가고. 예. 그래서 요 6가지 새로운 서식처를 점유한다. 대체 기주식물로 분산한다. 대체 기주식물이 뭐예요? 진딧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체를, 그죠? 아, 봄에는 부드러운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식물, 채소 같은 거, 오이 같은 거 이런 거 순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에 되면 또 이제 이런 게 없어지니까 또 뭐 나무로 가서 순한 잎들이라든가 이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2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친 교배를 삼다는 거지. 근친 교배는 뭐예요? 가까운 데도, 그쵸? 월동하려면 유전자를 다른 거 진화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성생식을 하잖아요. 곰팡이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그 곤충도 2주를 해야지. 다른 곤충 같은 종류지만은 다른 형질을 갖고 있는 곤충들을 만나야지 자손은 그래도 더 진화된 거를 하기 위해서 2주를 한다 이거죠.